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는 길에 그 산에 단풍이 그냥 화려하게 피었더라고요. 그 우리가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전부 다 이 답답한 일도 많고 우울하고 이럴 때 낙엽차를 마시면 우울증을 풀어준다고 그래요. 낙엽차. 이거 아무도 잡을 게 없으니까 허전하네. 저는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집을 나와서 이제 음식이 뭐 난 최고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살 거 없어서 식당으로 이렇게 취직을 하고 막 그때는 아주 어려서 요리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노상 지어 박히고 막 이러면서 그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이런 걸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익했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굉장히 스스로를 막 자학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에 전부 다 가방을 들고 이제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막 그 설거지하고 그 청소하고 허구한 날 지어박히고 이러고 있으니까 내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슬픈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에서 저는 뭘 했냐면은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런 서양 이 철학 그다음에 이런 뭐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설거지하면서도 적고 읽고 끊임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어려운 걸 이해도 안 되는 그거를 왜 그렇게 보냐. 그러거나 말거나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지금 성장을 해서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그게 다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음식 재료를 만드는 것이 전부 자연이에요. 내 몸도 자연이고 일체 하나로 다 연결되는데 자연을 어떻게 내가 취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산에 가서 채취를 할 때도 사방으로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다음에 그것은 뭐냐면은 나와 자연과 나와 자연 내 밖에 이 자연의 모습이 또 내 밖에 나의 모습이기도. 나와 이 자연이 둘이 아니고 하나. 또 여러분들도 내 밖에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 밖의 모습이 또 나이니까.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슬프거나 괴롭거나 뭐 힘들거나 아프거나 이래도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교감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 자연을 가져다가 이제 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항상 이 생명이 살아있어요. 그 생명을 살아있을 때 이 인간의 몸은 만물의 무덤이에요. 이 몸에다가 온전하게 묻혀서 이것이 새로운 또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생활이고. 그래서 항상 고하게 스스로를 닦아서 이게 칼질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불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칼을 가지고 혼자서 고요하게 이렇게 무를 썰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도 그 처음에는 이 일 양을 보고 놀라요. 놀라는데 나중에는 그 양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썰어져 가는 그 느낌만 그 기술적인 문제만 쭉 가다가 그다음에 손가락이 딸잖아요. 따르면 딸고 피도 나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써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기술이고 뭐고 다 떠나가서 싹싹 소리만 납니다. 그래서 이 많이 긴 시간을 쓰는 것은 도마에 칼날이 많이 닿지 않게 해야지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도마에 최대한 닿지 않게 이렇게 싹싹 이렇게 소리만 납니다. 썰리는 소리만. 그건 뭐냐?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 일 자체가 모두가 그랬어요. 나를 정리하는 것. 이 일은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고 나를 추스리는 시간이고 나를 수행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요리사라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요리사가 시각의 사랑, 그다음에 향기의 수행, 그다음에 맛의 수행, 그다음에 기의 수행.
그래서 그게 이제 우주 교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시내가에 돌 하나 탁 와서 아, 이건 역사가 깊은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많은 물과 벌레들이 놀던 곳이다. 뭐 이런 게 돌멩이만 오래 몇 시간을 삶아가지고 그 물로 이렇게 밥을 한 숟가락 탁 말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게 뭐냐고. 그럼 나는 소식이라고. 당신이 여기에 수천 년 동안에 어떤 벌레가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들의 얘기를 먹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시플잎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온전하게 생긴 것보다는 벌레가 먹어가지고 많이 구멍이 난 것들을 굉장히 리얼하게 이렇게 음식에 디스플레이를 하거든요. 소식을 전하는 거라고. 벌레들은 이미 우리가 종이에 글을 쓰듯이 그들은 몸으로 이 나뭇잎에다가 소식을 전한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데 단순히 풀잎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전설을 먹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가면 카멜 그쪽에는 그 인디언들이 이래 살던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그 계곡에 돌멩이를 주워다가 몇 시간을 삶아가 그걸로 밥을 했어요. 스톤 보일드 라이스라고 그래서 이게 그걸 밥을 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나무가 이제 참나무예요. 참나무 비워다가 그걸로 또 끓여가 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소나무, 그래가 세 가지 밥을 했어요. 밥을 해가지고 이제 이 귀한 사람들에게 그 밥맛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탁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스토리를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마치 자기가 인디언하고 같이 있는 것 같다는 둥, 뭐 뻥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음식에서 향기가 전달하는 거와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다는, 향은 자연의 경배를 올리는 거니까 그 자체도 자연이고 나도 자연인데 그 자연에 다 경배를 올리고 그걸 잡아서 요리해줘요. 그럼 손님은 먹으면서 그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 근데 편안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보다도 뛰어난 게 일체일체.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도 그렇고 또 그 만든 사람은 자연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새로운 에너지로 또 승화를 시키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낙엽 자체를 요리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김치 담을 때 마늘은 안 넣는 거죠. 우리 음식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보세요. 한 밥상에 4계절이 있죠. 그 다음 그 한 밥상에 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오래 묵힌 것과 새 것, 날 것과 익힌 것, 그 다음에 말린 것과 또 뭐 싱싱한 것, 그 다음에 새싹과 늙은 것. 이게 다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은 또 이 절기가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늦가을이죠. 늦가을인데 이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우울하고 가슴이 엉어리가지고 이런 분들은 꼭 낙엽차를 해서 드세요. 지금 이제 준비할 때예요. 그 낙엽이 어떤 낙엽이냐면은 찔레, 그 다음에 산수유, 오미자, 구기자, 이런 천남성, 천남성이 아니고 남천, 이런 빨간 열매가 달린 낙엽. 그거 빨간 열매는 굉장히 오랫동안 낙엽은 떨어지는데 그 열매는 그 다음에 새싹이 날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우리 가슴 속에 그 꺼져버린 불씨를 새롭게 지피는 역할인데, 실제로 그 낙엽을 가지고 잘 갈무리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차를 끓여 드려 보세요. 그러면은 마치 엉어리진 것들이 박하사탕처럼 이렇게 향기로 이렇게 싹 녹아내리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 낙엽은 단순히 낙엽으로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또 곱게 다져가지고 또 국수를 해도 되고 이런 반죽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섬유질을 보태는 거거든요. 그거를 약한 맛 나가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안 섞어도 되고 한 가지만 해도 되고, 이것을 눈 속에서 꺼내도 되고 지금 다 갈무리해서 해도 되고, 그걸로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 그걸로 낙엽 자체를 빨갛게 있잖아요. 요즘은 뭐 미치광이 그 며느리 미식회 같은 이런 가시가 있지만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게 드는데, 이런 거는 드레싱을 해서 그 낙엽 자체를 요리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가시가 막 있는데 그걸로 그거 이 드레싱을 딱 뿌려서 드셔보세요. 이게 그냥 새콤하면서도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재료의 다양성, 재료를 자연에서 보고 우리가 슈퍼로만 쫓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이 밖에 이렇게 들판이고 어디고 이렇게 보면은 무수하게 널려 있는 게 돈 주지 않아도 발품만 팔아도 자전거 타고 나가서도 채취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국도 끓이고 뭐 전도 부치고 뭐 나물도 무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면 장아찌도 담을 수 있고 또 너무 이 들판에 넘치면은 갖다가 또 말려놨다가 또 필요할 때 쓰고 지금 이 찬바람이 불고 환절기가 될 때마다 우리는 멋진 재료가 있는데 무예요. 무. 예. 이 무가 물이 풍부해요. 물이 풍부하고 영양소도 많고 근데 무를 딱 하나 보세요. 무청은 혈관의 구조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혈관 질환에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무의 파란 부분이 있죠. 그건 청정. 우리 몸을 청정하게 만드는 영양소를 품고 있어요. 그 밑에 땅속에 묻혀있는 이 뿌리는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만드는 거다. 순수. 하얀색, 파란색, 그 위에 청.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무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침이 나고 괜히 목이 간질간질하고 이 기관지가 마를 때에는 무를 탁 잘라서 위에 파란 부분 있죠. 무 머리 탁 잘라서 생강즙을 내서 찍어 먹어요. 이렇게. 무를 먹고 트름을 하지 않으면 인삼을 먹은 것보다 더 좋다 이러죠. 이 생강을 찍어 먹으면 트름도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무에도 독이 있는데 그 독을 해독시켜 주는 게 생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 담을 때 이 생강은 꼭 넣잖아요. 근데 날김치 담을 때, 이 김치 담을 때 마늘은 안 넣는 게 좋겠다. 마늘은 이상 발효가 돼서 김치 냄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김치 먹고 나면 막 이빨을 닦아도 냄새가 나고 얘기해도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하도 역해서 그 한 번 그 김치 냄새 입에서 나온 냄새를 맡으면은 몇 달 가요. 그 기억이 아주 기분이 더러워요. 네. 그러니까 김치에 그런 냄새, 역한 냄새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마늘은 빼자. 꼭 마늘을 먹어야 되면 어떻게 먹냐? 껍질 통째로 구워서 까서 먹는 거예요. 까서 그걸로 갈아서 소스를 만들어서 빵에다 발라 먹어도 되고 밥에 비벼 먹어도 되고 뭐 들기름하고 섞어도 되고. 이게 마늘만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마늘을 통째로 우리가 막 전부 다 편리하다고 보니까 이게 진짜 사람을 배려버리는 건데 슈퍼나 이런 데 가봐요. 전부 다 까놨다가 이젠 또 갈아가지고 딱 이렇게 담아놨어. 환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 육종 마늘 왜 막 많이 팔잖아요. 까기 귀찮아서 안 쓰잖아요. 근데 반드시 껍질 있는 채로 싸서 그대로 구워서 시간 나면 까놨다가 까서 갈아 이렇게. 거기다가 구소 죽염을 넣고 9번 구운 소금 그거를 넣고 그 다음에 대나무 가루 같은 거 산죽 이게 방사능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그 방사능을 이뇨작용이 뛰어나게 하는 것은 산죽 가루예요. 이 산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또 막 좋다고 이걸 산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버리지 말고 잎 몇 개씩만 띄어다가 이렇게 말렸다 가루로 내서 같이 섞어줘요. 이렇게 이제 마늘 먹는 법을 바꾸자. 서양에는 이 가을릭 파우더라고 해서 이 파우더로 만들어서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더 과학적으로. 요새 뭐 흑마늘이니 뭐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통마늘을 사서 주렁주렁 매달아 놨다가 그렇게 구워요. 그냥 구워갖고 까서 소스 만들어서 스파게티를 만들건 뭐든지 쓸 수 있어요. 국수를 만들건 비빔국수를 하건 다. 왜 설탕을 넣어야 되냐? 왜 조미료를 넣어야 되냐? 넣을 필요가 없다. 엄마의 마술. 그 한 방울만 다. 우리의 그 과일 있잖아요. 우리는 절기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과일의 향과 맛이 특별해요. 외국 것보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김치를 담는 거예요. 포도철에는 포도로 김치를 담으면은, 예, 포도로 김치를 담으면 다른 건 다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걸로 담게 되면은 향기가 기가 막혀요. 이것도 포도 향기가 확 나요. 먹고 나도 포도 향기만 나요. 너 포도 먹었냐 이렇게 했어요. 김치 먹었냐 이게 아니고 젓갈도 다 들어가. 그리고 우리가 김치를 담을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김치 담을 때 반드시 청각을 넣어라. 우리가 다 잊혀져 가지고 옛날에는 이걸 필수적으로 넣었던 건데 청각, 천초, 예. 천초, 산초 있죠. 예. 이거는 이제 해독제도 되죠. 그 다음에 구충제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청각은 보존제예요. 김치가 이상 발효가 되지 않고 싱싱한 그대로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예. 청각을 반드시 넣을 것, 그 다음에 소금기를 완벽하게 뺄 것. 소금기가 뼈를 약하게 해요. 소금이. 그래서 김치를 절고 가지고 씻어서 소금이 완벽하게 빠진 걸 가지고 절기마다 풍부한 과일을 쓰는 거예요. 예. 배가 풍부할 때는 배를 쓰고 사과가 풍부할 때는 사과를 쓰고 사과도 부사를 쓰는 것과 국강이나 이런 요즘 홍옥 예. 이런 걸 쓰는 게 또 달라요. 왜 설탕을 넣어야 되냐? 왜 조미료를 넣어야 되냐? 넣을 필요가 없다. 예. 그 다음에 핵산이라는 이 조미료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마도 있고 멸치도 있고 뭐 버섯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소스를 오래 끓이는데 이걸 끓일 때도 또 성질이 급해가 막 센 불에 막 푹푹 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멸치한테도 양심이 있어야지. 멸치가 막 뒤집어지면은 이게 성질 나가지고 지 속에 있는 걸 다 토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끓는 줄 모르게 살살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 은근하게. 그러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와. 어떤 사람 나가지고 너 기분 좋냐 어쩌냐 그러면 막 다 얘기해. 마찬가지. 멸치의 진실을 뽑아내려면은 센 불로 해서는 안 돼. 토하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좋은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은근하게 약한 불로 서서히 하면 이게 막 다 풀어져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 김치를 하건 국수를 하건 모든 베이스로 쓰는 거예요. 그 멸치가 저 남해 바다에서 왔으면은 나는 그 멸치를 통해서 남해 바다를 가 있는 것이고, 다시마가 저 울릉도 독도에서 왔으면은 그 다시마를 씀으로 해서 난 이미 독도의 바다 속에 있는 거고, 예. 일체. 둘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여기 있는데 재료가 어디서 왔는가를 따라서 같이 여행하는 것이다. 나무를 할 때도 그렇게 뽑은 다음에 그것만 따로 걸러가지고 다시 졸여요. 딱 졸여서 병에 담아놨다가 엄마의 마술 그 한 방울만 탁 들어가면 신기하게 맛이 확 돌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전문적인 어떤 그 재료마다의 특성 이런 것들을 딱 전부 다 써가지고 또 연구실에 실험 그 병처럼 그 요리하는 것은 과학이에요. 예, 약이고 과학이고 예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딱 이렇게 놓고 그 베이스만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최고의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새 이 슈퍼에 가면은 어때요? 이 재료들 보면은 이 재료들이 절기고 뭐고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냥 생산이 돼가지고 독인지 약인지 모르고 막 먹게 돼요. 시도 때도 없다라는 거면서 그만큼 기다리는 멋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는 건 재미가 없어요. 예. 딱 오늘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오이가 먹고 싶은데 야 봄까지 참아야지. 아니 여름까지 참아야지. 이런 기다리는 맛이 있어야지. 오이가 먹고 싶으면 겨울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오이 사다가 막 먹어. 오이는요 냉기만 들어가면 독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재배라는 게 뭐 요새 이 농산물 재배가 생산에 이렇게 급급해가지고 막 엄청난 양을 막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생에 있는 그 영양분하고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키운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한 20%. 그러니까 이
80%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키움으로써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벌레도 왔다 가고 뭐 5만 개 이게 이 지렁이고 뭐고 5만 개 다 있어야 돼요. 그 손님들이 많이 왔다 새도 왔다 가고 그냥 왔다 가요. 자기가 곡식을 하나 보면 똥을 싸고 가. 걸음을 보태고 간다고. 그 만물의 순환의 법칙에 어긋나면은 항상 문제는 안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에서는 정신세계에서 굉장히 막 풍요롭게 먹지만 항상 허전해. 배는 터질 것 같이 먹는데 고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자연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족을 대표해서 아이들에서부터 어른까지 한 가족이 5명이라 그러면 가족을 대표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나가서 오늘은 뭘 뜯을까? 예, 쓴바귀도 캐보고 민들레도 뜯어오고 꼭 엄마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온 가족이 시간을 내서 새벽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자연을 항상 밥상에다가 우리 같이 이렇게 놓고 뭐 다른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키우는 이것과 절기를 무시한 것을 배제하고 우리가 항상 자연 속에서 겨울에는 얼음이라도 퍼다가 끓여서 먹어보는 거예요. 요새는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먹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네. 풍부하게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비워내지를 못해서 병이 돼요. 인간은 병을 만들고 자연은 그 병을 치유한다. 이렇게.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이 오장육부가 좋아서 밥을 먹고 그 다음날 배변을 하면은 똥이 위로 동동 떠야 돼요. 물 위에 떠야 돼요. 이게 뭐냐? 이 영양소를 몸이 완벽하게 흡수를 하고 완전하게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변기에 묻거나 깔아앉거나 이러면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을 추스려서 매일매일 확인해요. 아, 떠 있구나. 깔아앉았구나. 이건 자기 건강을 체크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오래 막 뻗팅기고 있지 않아요. 완벽하게 비우라, 깨달아라 이런 게 뭐냐.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이 좋은 음식은 완벽하게 소화를 해버려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완벽하게 비워져요. 이 음식의 재료는 신이 만든 것이고 신이 선물한 거. 갇혀지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저는 그냥 일반 그 그릇에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밖에 이 자연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걸 뭐냐면은 밖에 이 그릇도 내 이 뱃속에 있는 위장이 안의 그릇이라 그러면은 밖에 이 자연은 내 밖에 위장에 음식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장이 깨끗해야 되고 정갈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거기에 이걸 로움을 해서 더욱 빛나야 되고. 저는 진짜 이 방랑이라는 게 그 전에 다닐 때 그 혼자 다녔던 그것을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무 집에나 가면 진짜 이건 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것들도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막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갇혀지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나는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에는 마음을 담아야 된다, 손맛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라는 그 자체도 뭐냐면 심장의 소리를 담는 거거든. 음식에 마음을 담는다는 건 내가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 심장에 뛰는 소리를 담는 거예요. 음식 속에. 자기가 만든.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음식의 기본 그게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하기 위해서 심장의 소리를 담고 손에 기를 넣는 건데 손에 기는 무슨 뭐 생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아이들에게 뭐 손님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막 만들어 주잖아요. 그럴 때 맛있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때 그 기는 분사가 되는 거예요. 이 손에서. 그냥은 잘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을 그러한 염원을 담아서 하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음식의 재료는 신이 만든 것이고 신이 선물한 거.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을 만들거나 담을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최고의 인테리어에 사람이 앉음으로써 완성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좋은 그릇에 비로소 음식을 담김으로써 완성이지만 다시 거기에 사람이 젓가락 입으로 탁 들어가서 화장실까지 책임지는 완성.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에요. 지식기부 콘서트 N. 생각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